그동안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많은 위로를 얻어왔던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는 곳과 나이는 밝히지 않을게요. 제가 겪은 큰 사건이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사람들은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별하더라고요. 제 소문이 좀 나쁘게 나서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아주 자세하게 저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주세요. 직장 생활을 하며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이와 저는 직장인 영어 수업을 듣다가 인연이 닿았답니다. 저는 공부할 마음으로 학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수업받는 남자들이 누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답니다. 한번 거절하면 그만하겠지 생각했는데 학원을 다니는 내내 제 옆을 따라다니며 좋아한다고 노래를 불러댔답니다. 그래서 저와 그이가 사귄다는 소문이 학원에서 돌았고 모두 그 소문을 믿고 있더라고요. 스펙을 키워 더 좋은 회사에 가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학원 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학원을 간두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며 회사에 다녔답니다. 이렇게 몸에서 멀어졌으니 마음도 멀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에서 누군가 저를 목 놓아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저를 좋아한다고 매일같이 고백하는 그이였죠. 제가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고 사는 곳도 직장도 말해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며 상사병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건 운명의 순간을 마주한 거라며 저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답니다. 처음에는 자꾸 따라다니고 귀찮게 해서 싫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남편이 후광이 보이도록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귀어 보겠다고 대답을 해버렸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드라마틱한 인연인데다 남편이 저를 끔찍하리만큼 사랑해줘서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을 떠올려보니 남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만한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 평생 중 한 번뿐이라는 걸 깨닫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는 충만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연애를 3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이는 언제나 내 편인데다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줘서 결혼할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프로포즈 해준 날 바로 오케이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저희 친정의 남편을 소개했더니 부모님이 엄청 좋아라 하셨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 없는 데다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게 눈에다 표시가 난다며 인사하러 간 날 바로 사이로 받아주셨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본가는 조금 먼 시골이어서 2주 뒤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일 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틀의 시간을 내었죠. 남편의 가족은 시어머니가 유일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5년 정도 되었고 다른 형제가 없어서 어머님 혼자서 지내고 계셨답니다. 처음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 많이 외롭게 지내셨겠구나 하는 짠한 마음이 들어서 괜히 오바를 해서 딸처럼 대해드렸습니다. 어머님, 피부도 고우시고 너무 예쁘세요. 결혼은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 하셔야겠는데요. 이 마을에서 어머님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줄을 서죠. 아이고 망측한 소리 마라. 이 나이에 무슨 남자를 만나겠니? 그리고 쭈그렁 할망구가 뭐 볼 게 있다고 남자들이 줄을 서겠느냐? 그래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은 좋구나. 어머님 진짜 고우시고 예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직 칠순도 되지 않으셨는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셔서 황혼지원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살짝 오바를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까르르 소리를 내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잘 드리고 결혼 승낙도 쉽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천천히 시작했고 상견례도 얼마 후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막힘없는 대화를 잘 나누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시댁이 멀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결혼한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시어머니 간섭과 갈굼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기도 하고 시댁이 아주 멀리 있는 시골이어서 다른 친구들처럼 식자재를 당할 일은 없겠구나 확신하며 편한 결혼 생활을 상상했답니다.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기대했던 만큼 아주 행복하고 달콤했습니다. 그이는 연애 때 이상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애처가가 되었답니다. 주변에서 제 남편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시집을 참 잘 갔다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동반자를 잘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평생 깨달을 거라며 그 일을 추켜 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남편을 정말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그이에게 좋은 아내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매일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건 힘들었지만 주말에는 꼭 남편을 위한 맛있는 밥상을 한 번씩은 꼭 차려주었죠. 그렇게 한 달의 신혼을 보내고 나자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멀리 계신 시어머니에 전화했는데 말투가 제가 알던 말투가 아닌 좀 성난 사람처럼 들렸답니다. 나다. 너는 결혼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왜 시애미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안부 전화 말고 살림 보고를 하란 말이야. 네? 살림 보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고, 얘가 친정에서 곱게 커서 아직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예, 내가 니들 신혼집까지 가서 검사를 할 수 없으니 매일 나한테 살림을 보고해라. 사진 찍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낱낱이 보고하라고. 청소 상태, 냉장고 안 사진, 빨래기 켠 사진, 내 아들 밥상, 기타 등등 네가 신혼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볼 수 있는 사진을 매일 10장 이상씩 보내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시댁이 멀리 있으니 매일 사진으로 살림을 보고하라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건 아닌 것 같으니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답니다. 제가 할 말은 하는 성격인데다 괜히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전화로 난리를 치면서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올라와서 신혼집에 같이 살겠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괜히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사진을 전송해드리면서 살림을 보고하겠다고 대답해버렸답니다. 남편이 먹는 밥상까지 모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데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하겠다고 했으니 약속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숨김없이 어떻게 살림을 하고 어떻게 밥을 차려서 먹는지 사진으로 다 보내드렸죠. 그러자 사진을 본 어머님이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 너 내 아들이 마른 반찬은 안 먹는 거 모르니? 멸치볶음이나 진미채다 이런 거는 치아가 상하고 소화도 안 돼. 내 아들은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애였다고. 그런데 네가 내 아들 입맛을 다 버려놨다. 내일부터는 내가 시키는 메뉴로 밥상을 차리도록 해라. 알아들었느냐?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매일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상을 차릴 수 있겠어요? 여기 도시에서는 다들 바쁘게 지내서 새끼 밥을 다 챙겨 먹는 사람이 드물다고요. 너 지금 시애미 말에 토다는 거니?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감히 날 가르치려고 들어.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당장 너희 집으로 짐 싸서 올라갈 테니까. 시어머니 결혼 전 다정하고 상냥했던 모습은 모두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고 꼰대스러운 분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명령조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거스르고 싶었는데 진짜 신혼집에 올라오실까봐 당분간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국을 끓이고 칼질을 해서 반찬을 만들어 상을 차려서 시어머니께 사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청소 상태와 빨래 등 10장의 사진을 채워서 함께 보냈죠. 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랬는데 시어머니는 똑같이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시더군요. 밥상은 그런대로 형식을 갖춘 것 같다구나. 그런데 서랍장에 있는 옷 사진은 뭐냐? 너 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따위로 빨래를 집어넣은 거야? 네? 뭐가 잘못됐어요? 어머님 저 진짜 일주일 내내 열심히 했다고요. 뭐가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듣는 말로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왜 내 아들 옷 위에 네 옷들을 올려둔 거니? 내 아들을 깔아 뭉개고 싶은 게야? 감히 계집 따위가 사내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해? 당장 네 옷을 밑에 깔고 내 아들 옷을 위로 올려라. 떠받들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네?
제 옷이 남편 옷 위에 올려진 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진짜 친정에서 뭘 가르친 건지. 아니지, 네 부모도 모르고 살았나 보구나.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건데 말이야.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안 봐도 알겠다. 여하튼 계집인 너는 내 아들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옷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내 아들 거에다 밑에다 두거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걸 명심하란 말이야. 세상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제 남편이 무슨 조선시대 임금도 아닌데 제 옷을 그의 옷 위에 올리는 게 큰 잘못이라며 심하게 타박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남편을 불러앉혀 제가 당하고 있는 숫자지를 낱낱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을 들며 시어머니한테 사진 같은 건 다시 보내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자기가 전화로 따끔하게 뭐라 하겠다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아침밥도 그만 차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시어머니가 성난 목소리로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우리 효주 아들이 나한테 큰 소리를 치냐? 이제 보니 너 여우가 따로 없구나?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몰라도 난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빨리 하던 대로 나한테 사진으로 보고하도록 해.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랑 남편 사이가 계속 좋지만은 않을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뭐야? 지금 내 아들을 쥐잡듯이 잡겠다는 말을 하는 거니? 이 고약한 것. 너 진짜 시애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줘야 정신 차리고 말을 들을 거야? 아니에요, 알았어요. 어머님, 내일부터 다시 사진으로 보고 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드리고 머리를 쓰기로 했답니다. 일전에 찍어두었던 사진을 재탕해서 보내기로 한 거죠. 사진 찍은 날짜를 수정해서 보내면 알아차리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유롭고 편하게 보내며 조작된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된 살림 상태와 밥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냈죠. 며칠 동안은 속으셨는데 일주일 뒤에 사진에 찍힌 진한 달력 때문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을 속였다는 것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며칠간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남편과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현관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와서 무작정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한 손에는 짐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무슨 일로 오신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감시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더군요.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 생각이다. 너희들이 제대로 사는 걸 확인하고 내려갈 생각이야. 그러니까 개판인 살림을 고쳐줄 때까지 날 내보낼 생각 말아라. 알겠니? 저와 남편은 동시에 당황했고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멀리서 오신 손님을 계속 밖에 세워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와 함께 신혼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곧장 빈방을 귀신같이 찾아내 들어가셔서 짐가방을 푸셨습니다. 거기서 나가라는 말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보기로 했답니다.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짜증을 내며 왜 잘 사는 저희 집에 와서 해방을 놓으려고 하느냐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는 게 보일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튿날 시어머니가 새벽 5시 안방문을 열고 저를 깨우셨습니다. 아무리 어른이지만 잠자고 있는 신혼부부의 방을 막 열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일어나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님, 새벽 5시예요. 저희는 출근 시간이 9시인데 벌써 깨우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희 방에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오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너 잠이 덜 깼느냐? 난 네가 어려워해야 할 시어머니야. 어디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지금부터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 집에 놀러 온 줄 아니? 널 개조시킬 생각이니까 빨리 나와. 저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일단 상황을 넘기려면 어머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세수부터 하고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2첩 반상을 차려야 한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셨고 청소와 빨래를 시키시며 옆에서 감시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잔소리를 끊이지 않고 하셨습니다. 넌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냐? 네 애미도 집에서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하니?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닦고 마는 거야? 구석구석 먼지 한 톨이 없도록 깨끗이 닦으란 말이야. 어머님, 여기서 저희 엄마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네 애미라뇨.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욕하면 좋으시겠어요? 말씀 조심하세요. 어쭈, 이것 봐라. 명랑한 애인 줄 알았더니 맹랑한 년이었네? 야, 이년아, 내가 네 애미보다 나이를 훨씬 더 많이 먹었어. 그리고 아들 둔 엄마가 딸을 둔 엄마보다 위인 거야. 아들 못 낳은 애미가 뭐가 잘났다고 말대답을 하고 지랄인지. 어머님 그만하시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혼내시는 거 모르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남편하고 계속 못 살아요. 어머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다면 결혼이고 뭐고 엎어버렸을 거라고요. 한 번만 더 제 부모님 욕을 하시면 못 참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를 악물고 눈에 불을 켜면서 말했더니 그제야 시어머니 입이 닫히더군요. 제가 만만하지 않은 상대라는 걸 알았으면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심하게 갈구시며 부모님 욕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남편은 매번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께 심하게 되돌아봤지만 하나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이는 시어머니를 내쫓으려고 짐가방을 싸서 등 떠밀며 내보내려고도 했답니다. 하지만 억척스러운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신혼집에서 버티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야근하는 금요일 저녁에 시어머니와 제가 심하게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부모님 욕을 하며 제 살림이 부족한 거로 갈굼을 당했습니다. 도대체가 살림이 왜 늘질 않는 거냐? 네 애미 애비는 도대체 널 낳고 뭘 가르친 거니? 네 년을 낳고 미역국 먹은 게 아깝겠다. 에이, 덜 떨어지냐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저 더는 못 참아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인연이 감히 시애미를 내쫓으려고 들어? 이런 싸가지도 네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냐?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네. 그리고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내가 왜 나가야 하는 건데. 저는 이성을 잃은 채 시어머니 짐가방을 가지고 나와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따귀를 날리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싸대기를 맞아본 게 그날이 처음이었죠. 똑같이 시어머니 따귀를 날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어른을 때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손을 들진 않았네요. 전 연속으로 따귀를 심하게 맞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어차피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더 참아가며 사느니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뒤로 밀고 안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겼습니다. 비키세요. 저 어머니 며느리 안 할 겁니다. 남편하고 이혼할 테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니? 그래, 나가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말고 조신하고 시애미 말 잘 듣는 애를 다시 며느리로 들이는 게 낫겠다. 저는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콧방귀를 끼며 제 짐을 캐리어에 담아서 신혼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갈 곳은 친정밖에 없었으니 연락도 하지 않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저의 부어오른 양뺨을 보신 엄마 아빠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이혼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왔는데 엄마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 밖에서 오열하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솔직히 남편 하나만 보면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무식하고 개팍한 시어머니를 계속 보며 사는 건 지옥 같은 일이었으니 안타깝지만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마음먹었네요. 그이는 집으로 찾아와도 제가 만나주지 않자 제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와 돌아와달라고 사정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찾아오면 스토커든 뭐든 신고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진단서를 끊어놨으니 시어머니한테 각오하고 있으라고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이는 매일 저를 찾아와도 돌아가지 않을 걸 알았는지 제 눈앞에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시어머니가 친정 현관문을 두드리며 오열하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세아가, 제발 문 좀 열어줘라.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좀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사돈어른 안사돈, 문 좀 열어주세요. 큰일이 났습니다. 얼른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소리가 들리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 직감하고 현관문을 열어서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통보하자 그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시장에 다녀와서 남편을 발견해서 급하게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가 겨우 안정을 취했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순전히 시어머니 잘못이었으니 납작 엎드려서 저에게 돌아와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어.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마. 앞으로는 절대 너에게 막말하지 않으마. 너희 부모님을 욕하지도 않을게. 아예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을 테니 제발 내 아들에게 돌아가렴. 이 노인네가 이렇게 사정하마. 자초지종을